자, 저희 두 번째 영상 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눈밑 지방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네. 눈밑 지방 수술을 했어요. 그래요? 눈이 좋아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눈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거든요. 눈밑이 이렇게 퀭하게 되면은 이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눈밑이 좀 꺼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필러라든지 PDO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여기 생리식염수 믹스해가지고 넣어주면 여기 볼륨감이 좀 생기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근데 스컬트라는 아무래도 눈밑은 결절이 많이 생기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스컬트라는 좀 별로고. 아이 써마지는 어떤 거예요? 아이서마시도 네. 주름이나 이런 약간 다림질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주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네. 꺼지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저도 이 눈밑이 너무 퀭해가지고 네네. 김준호 원장님께 여쭤봤는데 네네네.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네. 은근히 진료를 하다 보면은 눈밑이 이렇게 굉장히 퀭해가지고 피곤해 보이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눈밑 꺼짐을 어떻게 보통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지, 이게 저는 되게 고민이에요. 맞아요. 눈밑 여기 꺼지는 게 필러를 넣어도 여기에 저기 인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맞아요. 제대로 교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수술적으로 해결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 이제 눈 밑에 이제 우리가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을 싸고 있는 주머니들이 이제 약해지면서 그 지방이 이제 몽글몽글 이제 솟아 나오면서 이제 붉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방금 우리 이상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밑이 꺼지는 경우는 또 오히려 이제 그게 그 지방 주머니가 붉어지면서 이 눈 밑에 눈밑 고랑 인대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더 들어가 보여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방법은 당연히 이제 그 약해진 지방 주머니를 지방이 재배치라고 하죠. 지방을 다시 원래 위치로 깔아주고 그 지방 주머니들을 다시 탄탄하게 고정을 해주는 뭐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을 뭘로 해요? 고정을 실로 하죠. 실로.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팠구나. 그렇죠. 좀 땡기는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녹는 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가는 실을 쓰기 때문에 네네. 뭐 만져지거나 뭐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뭐 걱정은 없게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이 녹아서, 고정을 했던 실이 녹아서 없어지면은 네. 금방 또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 게, 이제 우리 조직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닿아 놓으면은, 꼬매 놓으면은 걔네 사이에 이제 유착이라는 게 생겨서 다시 이제 붙기 때문에, 네네. 그 실이 녹는다고 해서 나중에 풀리진 않고, 또 그 실이 녹는데 사실은 뭐 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럼 이건 그래도 몇 년 정도는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눈 자주 비비는 습관. 비비게 되면은 네네네. 그 지방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네. 아무래도 물리적인 이런 힘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네. 점점 늘어나면은 또 다시 재발할 수가 있죠. 그럼 또 재수술 또 해야 되네요?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 눈밑 지방이 저는 막 심하지는 않아가지고 네. 조금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선생님께서. 네네. 근데 좀 나머지는 그럼 좀 필러로 좀 채우면 될까요? 고랑 부위가 신경 쓰이면은 이제 필러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미세 지방 이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지방을 뽑아서 거기 넣어주는. 그렇죠. 거기 고랑을 좀 채워주는 방법도 있죠. 네. 그러면 이 눈밑 우리 지방 재배치를 굉장히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그러면은 이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에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은 교정이 덜 됐거나 네.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은 재발을 한다든지. 재발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교정을 한다고 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조금 덜 교정이 돼 보일 수 있고, 또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다시 이제 재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큰 부작용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눈 안쪽으로 이제 결막을 절개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이물감이라든지 그 이물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뭐 눈물이 좀 흐른다든지, 네. 또는 이제 드물게는 이제 눈 안쪽에 뭐 결막 부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금방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직접 해보니까 네. 눈이 되게 좀 건조해졌어요. 건조해지고 처음에. 약간 시린 느낌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눈이 좀 건조해서 처음에 그 눈곱도 엄청 많이 끼고 수술하고 난 직후에. 네네.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한 2주, 3주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술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좀 뭔가 좀 건조한 거나 이런 것들은 눈에 피로감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시나요? 저는 되게 만족해요. 되게 만족. 예, 예. 원래 되게 쾌해. 지금도 약간 이제 눈밑 지방이 많지가 않아서 볼륨감이 좀 없어서 필러를 좀 넣어야 되는데 약간 피곤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너무 개선이 잘 돼서 그래서 이 맛에 성형을 하는구나. 그렇죠. 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원장님 선생님 병원에 왔을 때도 네. 이제 저 원장님 저번에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그런 말씀 진짜 쾌해 많이 해요. 보여가지고. 맞아요. 맨날 피곤하다가 어제 과연-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과연 나를 잘 레이저를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제 뭔가 이제 좀 더 건강해 보이면은 오늘은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약간 이런- 오늘은 네. 쾌하지 않아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다른 네.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요? 그건 밝힐 수 없죠. 개인적인 거.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는 네.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술에 대해서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렇죠. 왜냐면 보시는 입장에서는 음. 부작용이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죠. 생각보다 큰 부작용들이 있으면 소비자 입장, 환자분들 입장에서 이게 네. 좀 이게 만약에 내가 저 큰 부작용을 맞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클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네. 이제 김주영 원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과감없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환자분들이 조금 더 내가 수술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냉철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맞죠. 환자다. 내가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성형 수술을 저도 이제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걸 받으려고 했을 때 내가 저는 이제 부작용이 어떤 게 생길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어떤 게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당연히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할 거고 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거는 다 이제 말씀을 최대한 드려서 네. 이제 본인이 그걸 알고 수술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피부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거는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수술 전에 수술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확률의 부작용이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 이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런 수술은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극히 드문 확률이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거는 좀 저런 리스크를 안고 내가 수술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뭐 성형외과라든지 그리고 김진우 원장님이나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천천히 결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술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속된 말로 칼을 대는 거다 보니까 저는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한번 보시고 충분히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수술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과잉 진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뭐 개인 병원 아무래도 이제 맞아요. 병원들을 가다 보면은 네. 이제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사실은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시술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수술이 정답은 아니고 이제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간단한 걸로 만약 해결이 된다면은 그런 걸로 맞아. 이제 해결을 해서 이제 본인이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또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꼭 수술만이 답은 아니다. 네, 맞아요. 네, 요즘에는 진짜 뭐 뿌띠 성형이나 뭐 맞아요. 좋은 레이저들도 많고 그럼요. 뭐 네. 여러 가지 뭐 실 뭐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또 수술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정보들을 이제 김진우 원장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네. 나한테 맞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결정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김진우 원장님과 제가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